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 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시민환경운동가들이 도지사를 직접 만났는데요. 그런 만남이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까? 네, 이번 만남은 경남도가 매달 열고 있는 도민회의에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초청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여러 가지 현안과 정책에 대해 시도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도지사와 한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녹조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도와 환경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앉아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한 지역 언론의 공식 제안이 이달 초에 있었는데요. 그 요청에 경남도가 응답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낙동강 녹조 이야기는 바로 나왔겠군요.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환경 각 분야를 나눠서 발언을 이어갔고 녹조와 관련해서는 낙동강 네트워크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이 주로 발언했습니다. 임희자 위원장은 녹조의 강한 독성 물질이 낙동강에서 검출되고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나 녹조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녹조 대응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끓여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끓여서라도 이건 분해되지 않습니다. 300도씨 이상이 돼야 분해가 된다는 그런 독성의 경고함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녹조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경상남도가 접근하고 있는 녹조 대응센터, 이거는 근본적 해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조 대응센터는 경남도의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어떤 답을 내놓았습니까? 이날 회의는 일반 도민들과 가진 회의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경남도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서 경남도 실국장들도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녹조 대응센터의 경우에는 박완수 도지사가 곧바로 답했습니다. 박 지사는 녹조 대응센터가 명칭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처음에는 녹조를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는데 녹조 대응센터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역할이 잘못 이해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녹조의 발생 원인이라든지 녹조가 왜 일어나는지 이 전 단계부터 연구하고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게 녹조 대응센터의 임무거든요. 보통 녹조 대응센터라고 하니까 그럼 녹조 발사하고 나서 대응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다. 네, 환경 분야는 워낙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나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경남도의 국가 산단과 관련해 대규모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가운데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은 바로 주남 저수지입니다. 주남 저수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까지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산업단지 지정이 추진되면서 주남 저수지의 오래된 습지와 자연이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쪽 일대 그린벨트가 쫙 풀리고 국가산단 들어오면 주변 지역은 분명히 이건 개발에 대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낭개발의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 국가산단은 그런 측면에서 주남 저수지에 근본적으로 생태계에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인계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왔습니다. 경남도의 태양광 에너지 전력 생산은 전북이나 전남의 3분의 1, 경북이나 충북의 절반 수준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한다면 태양광 발전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높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제대로 된 농민에게 수익이 가는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이 잘못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남아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극복하는 이런 이제 현장의 실천이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시범 지역을 만들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박종권 공동대표가 신재생 에너지 지구로 제안한 곳은 마산 해양 신도시입니다.
19만 평 규모의 인공섬을 말하자면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인데요. 처음 나온 제안은 아니지만 인공섬의 개발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시가 마음만 먹는다면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일부 있을 거고요. 공공기관이 있을 거고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 냉난방밖에 전기 소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합니다. 건물만 잘 지으면. 그리고 여기에는 태양광, 소형 풍력, 수열, 지열, 연료전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다 도입하게 되면 외부 전기 하나도 없이 100%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일단 창원시가 먼저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면 경남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밝히고 독일 등지의 사례들이 많고 좋은 생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참석자들이 더 강조한 다른 의견들은 있었습니까? 환경단체 대표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자리가 정례화되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평소에 환경단체와 더 소통해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날 나온 이야기 가운데에는 환경부의 중소형 댐 건설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날 도민회의가 끝난 뒤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경남도는 댐을 건설하는 입장이고 환경단체는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두고도 대립할 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대표들과 도지사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의견을 일부라도 좁히면서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모습은 대화나 소통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도정이었습니다.